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사회초년기 재무설계. 야, 이렇게 커피 사먹는 것도 다 돈이다, 돈. 야, 직장인한테는 이 커피가 생명수라고, 생명수. 야, 그래도 하나하나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나 다음 달에 3천만 원 적금 만기 채웠다. 3천만 원? 야, 아직 우리 초년생이야. 벌써? 왜? 너 얼마 먹었는데? 뭐 오기는 남는 게 빚이다, 빚. 남들은 뭐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아니 나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없는 거냐고. 야, 너 아까 핸드폰으로 뭐 쇼핑몰 그거 보지 않았냐? 야,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지. 근데 이 미래를 생각해보고 계획도 세우고 돈 관리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쌓이더라고. 오,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 저도 비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에헤, 그 맨입으로? 대패 삼겹살? 대패. 알았어, 항정살. 돼지잖아. 한우! 콜! 내가 아는 금융 멘토님 찾아가면 돼. 벌써부터 떨리는 이 기분. 도와주세요. 금융 멘토님. 앞서 본 고민이와 동기의 사례처럼 사회초년기에 어떻게 돈을 모으고 쓰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겐 돈을 모으는 첫걸음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빚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회초년기는 생애 재무설계를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재무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기 재무설계입니다. 챕터 1. 재무설계의 의. 재무설계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재무설계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설계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입니다. 재무 설계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2단계는 재무 설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 3단계는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 및 분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4단계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5단계는 재무 설계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개인과 금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수정해 가는 것이랍니다. 챕터 2. 재무 설계 프로세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설계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1단계 재무 목표 세우기입니다. 성공적인 재무 설계의 첫 단계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재무 과업과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재무 목표는 막연하게 부자 되기,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3억 원 모으기 등과 같이 본인과 가게의 특성,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재무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재무 목표는 목표 달성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무 목표 리스트를 통해 좀 더 세분화하여 계획을 짤 수 있겠죠? 2단계 자료 수집입니다.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적합한 재무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 설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정보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보험, 세금, 개인 사업 관련 자료 등 정량적인 자료를 말합니다. 이 같은 자료들은 은행 잔액 증명서, 투자거래서, 보험 증권 등과 같은 증명서나 거래 내역서를 활용해 정확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비재무적 정보는 가족 사항, 라이프 스타일, 고용 관련 사항, 건강, 투자 성향, 개인 재무 설계 관련 경험, 지식, 태도 등 정성적 자료를 말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재무 설계안이 달라져야 하므로 비재무적 정보를 반영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 상태 분석과 평가인데요.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이번에는 현재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분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부채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개인, 가계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왼쪽에 자산 항목을 기록하고 오른쪽에 부채와 순자산을 기록합니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부채 항목은 주로 상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부채 상태표에서 왼쪽에 기입한 총자산 금액과 오른쪽에 기입한 총부채와 순자산의 합계 금액은 항상 같아야겠죠?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 본인의 재무 상태의 안전성, 자산 편중, 부채의 목적과 분배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음 사항을 함께 체크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인데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즉 가계에게 발생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왼쪽에는 유입된 모든 금액을 기록하는데 종류별 소득뿐 아니라 대출 금액까지 표기합니다. 오른쪽에는 유출, 즉 지출한 모든 금액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누어 표기하고 저축과 투자한 금액도 적습니다. 이때 왼쪽의 총 유입액과 오른쪽의 총 유출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 소득 원천의 적절성, 생활비 지출, 개선 사항, 추가 저축 투자 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다음으론 네 번째, 재무 설계안 작성입니다. 재무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으면 이제 얼마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각 재무 목표별 필요 자금을 계산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올바른 이해를 선행해야 합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소득에 근거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지출 관리 앱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투자 성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일수록 원금 손실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투자 성향입니다. 투자 성향의 유형별 특성은 이와 같은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잘 파악해보고 이에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종류의 자산에 자금을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여러 자산에 분산해야 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자산을 분산하여 구성한 자산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분산 투자에 의해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므로 투자 자금의 규모, 투자 기간, 본인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 설계안 실행입니다. 실행은 결국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무 목표, 자금 규모, 저축 및 투자 기간,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 투자 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이 정말 다양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이 쉽지 않은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메뉴 중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상품들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유의점도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6번째, 주기적 점검과 평가입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재무설계안을 실행했다고 해서 재무설계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보편적으로 연 1회 정도는 자신의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가입 상품의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계나 경기, 금융환경과 법, 제도 등의 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실행 방법과 전략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을 하는 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자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오늘의 주제, 사회초년기 재무설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란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설계 방안을 수립하고 행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입니다. 재무설계 프로세스는 재무목표 설정, 자료 수집, 재무상태 분석과 평가, 재무설계안 작성, 재무설계안 실행, 주기적 점검과 평가로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초년기의 재무설계에서 여러 점검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실행해 나가며 최적의 자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현명하게 사회 첫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사회초년기 재무설계 감사합니다.